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등 완화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다, 또 정부의 공공주도 사업과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결을 좀 같이 하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가 붙을 것이냐는 이 시장의 궁금증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 보시고 상담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부자,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전국을 다니는 남자라고 합니다. 정영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자, 이번 주 주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동안 좀 많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의문을 품으셨던 부분이 이 철강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 철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지금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과 더불어서 부동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즐거운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철강인데, 철강이 특히 이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동차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나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또 부동산 투자를 또 해볼 수가 있는가, 요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철강과 부동산의 관계를 우리가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조금은 좀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철강은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쌀이 풍족해야지 먹고 살기가 우리가 좀 편안하고 마음도 안정되면서 이 철이 많아야 조선도 잘 나가고 자동차도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도 지금 선두권에 진입해 있고 자동차도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철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철강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포항이 있죠.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이런 형산강 같은 경우에 요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도 막아주고 하는 모든 부분과 더불어서 포항 지역이 상당히 이 철강 개발이 되면서 행복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고요. 더불어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수많은 좀 개발이 돼서 좀 좋아진 부분인데 특히 이 철강에 있어서는 우리가 광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 같은 경우도 포항과 마찬가지로 지형적으로 자연재해를 막아주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부동산에 아주 행복한 일들이 뭡니까? 가격이 바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철강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난단 말이에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이런 철 생산을 하면서 조선이 또 잘 나가고 자동차가 잘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은 잘 못할 수는 있지만 뭔가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뭔가 하나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주 깊게 잘 파면서 새로운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철강이 이런 포항과 광양으로 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행복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다.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 철강은 왜 중요하냐면 연간 12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엄청 큰 돈입니다. 조 단위예요, 조 단위. 그래서 이런 성장 지역을 우리가 찾아냈을 때 이 철강이 남의 일이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 쌀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을 때 우리는 뒤늦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고 좀 따끈따끈할 때 관심을 가지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IMF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포항이라든가 이런 광양 같은 지역은 개발과 동시에 결국은 GDP가 높아지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남구의 지역 경제가 2000년도 즈음에 엄청나게 좀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고 산업이 많이 집중이 되면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전국 8도 중에서 GDP를 또 1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철강이 들어감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게 되면 그런 지역들은 발전을 하게 되고 미래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 그리고 광양에 일부 분들이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오르셔서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다른 부분보다 관심 가질 건 뭐냐면 이런 큰 개발이 될 때, 이런 큰 개발 집중이 될 때 우리가 관심을 깊게 가진다라고 한다면 항상 기회는 있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부동산을 매수를 하거나 요즘 같은 시기에 매도를 할 때 한 번쯤 물어보시고 나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철강이 조선이 자동차가 잘 나감으로써 이와 관련된 지역들 일부가 상당히 요즘 신납니다. 항상 서울만 많이 오르고 항상 수도권, 경기도권만 많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굵직한 고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도 우리가 한 번쯤 타이밍을 맞춰서 관심을 가진다면 투자를 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매수할 때 특히 이 세 지역에서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실 때는 특히나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보시고 두드려보고 특히나 요즘 같은 때 매도를 한번 잘못하셔서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보심으로써 매수 전에 매도 전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시고 상의를 하고 해서 나서도 늦지 않으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고부가가치 많은 투자가 집중이 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철강과 부동산 관계에 있어서의 연관성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철강 산업과 이 부동산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철강 하면은 가장 먼저 좀 포항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철강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그 회사원들이 또 모이게 되다 보니까 도시 자체도 발전을 하게 되고 가치까지 함께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도 그렇겠지만 부동산 역시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매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매수나 혹시나 또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타이밍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13-159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오프라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궁금하신 점을 얼마든지 저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02-3153-2594번 전화와 013-3366-0110번 문자가 각각 열려 있고요. 혹시나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보령에 토지가 있는데 예. 좀 산지가 꽤 돼갖고 아. 향후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네. 자, 토지의 위치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보령시 천복면 하만리 예. 492번지요. 예, 알겠습니다. 천북면 하만리에 위치한 토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보령에 부동산이 있으시네요. 네네. 그럼 보령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 뭐 직접 가보신 건지 아니면 뭐 추천을 받으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가봤습니다. 아, 직접 가보시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셨군요. 예, 예. 그럼 제가 딱 보니까 도로에도 잘 붙어 있고 뭐 건축행위까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 부분이신 것 같네요. 이거 저 원래 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데 아, 제 이름으로 된 아버님께서. 거죠. 예, 예, 예. 아주 요 삼거리에 바로 옆에 잘 붙으셔가지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시청자님. 예, 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미래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오늘도 제가 조언을 드린 부분이 개발이 좀 많이 되는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타 지역 대비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보령에서도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구간 자체가 봉화산이라든가 고봉산을 품고 있으면서 물가집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자체가 상당히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맑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매우 많은 분들께서 만족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이신데 투자 가치로 보셨을 때는 여기에서 서쪽으로 좀 오시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좀 내려오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시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망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원산도리 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도로가 개통을 하게 되면서 이 주변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게 되면 해저터널 호재가 생기게 되면서 네. 대천 IC라든가 대천 해수욕장 요 주변으로 개발이 좀 많이 됐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보령에서도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부동산은 주력이라기보다는 선순위라기보다는 그 다음 순위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나쁘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꾸준하게 좀 상승할 여력 가치는 분명히 있으신데 시청자님이 이 부분은 마음을 좀 답답하게 드시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가진다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4, 5년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도 그 보령에 예, 예. 그 해저 터널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올 말에 완공이라고 하니까 예, 예, 예. 좀 이제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예, 얼마나. 기대는 충분히 한번 해보실 만한데 급하게 드시면 답답하시니까. 예, 그래서 옆에도 보면 이런저런 뭐 산업 단지들이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제 조언은 편안하게 한 4, 5년 정도로 생각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내용이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좀 어떠셨어요? 네, 상담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다양한 의견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충북 청원에 있는 롯데 상록캐슬 아파트,
갖고 있어도 괜찮을까, 어떤가 처분을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 상담 드렸는데요. 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어떻게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전문가 한번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네. 지금 흥덕 요 오송에 있는 걸 부동산을 문의를 주셨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연재리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연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연식이 이치한 한 10년 정도 됩니다, 시청자님.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오송역이 지금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2010년에 좀 지어지고 나서 이 동네 주변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왜 힘들었냐면 지금 역은 있지만 주변에 좀 개발이 좀 많이 활성화 안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이슈가 지금 동측에 흥덕구청이 새로 생기면서 청주 IC 네. 주변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요 청주, 흥덕구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가격이 좀 오른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세종이 상당히 좀 네.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오송이 이 네네.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좀 저평가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서 매집을 좀 꽤 많이 하신 부분들이 좀 생성이 됐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요즘에 시청자님이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네네. 흐뭇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그런 것은 있어요. 자, 그러면 미래 전망은 네. 어떠냐면 지금 오송역 남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쪽은 이미 개발이 되고 택지 개발이 다 이루어졌어요. 큰 규모로. 네네. 근데 남쪽은 지금 스물스물 개발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개발하자라고 하는 네. 좀 뭔가 의지가 보이는 듯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제 조언은 이 밑쪽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불어서 왼쪽에 이 비어있는 이 부동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택지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거래가 더 된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님의 부동산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전망이 상당히 좀 밝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연식이 시청자님의 좀 고민은 이거를 좀 갈아탈지 유지해야 네. 될지 좀 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생각으로 좀 마음이 좀 기우시나요? 아니,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정형퇴직을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거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아, 굳이 있으실 필요가 없어서. 네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좀 정리를 하시고 만약 갈아타신다고 한다면 생각하신 지역은 있나요? 의정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의정부요? 네. 아. 애들이 이쪽에 있어서. 아, 그쪽에 뭐 누가 좀 계신가요? 네. 자녀들이 다 있어요. 아, 그쪽에 계시는구나. 네네. 그러면 의정부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좀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직은 안 봤고요. 예, 예, 저기 예. 1가구 2주택인데 의정부 장암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좀 세금 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팔아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더 갖고 있어도 되나 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그냥 세금 걱정하시는 것보다 하시면서 파시는 것보다 유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갈아타실 때는 분명히 지금 물건보다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의정부는 크게 이제 의정부역 주변이 있고 녹양 네네. 역세권 주변이 있고요. 네네. 뭐 민락이라든가 고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나머지는 좀 자금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하고 나서 따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어머님께서는 충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자녀분들께서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 현재 네네. 상황에서 조금 웃을 만한 일들이 있다라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치가 상승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옮기실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부분을 조금 더 분석해 보시고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네. 상담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받아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상담 좀 어떠셨을까요? 좀 후련해진 것 같아요, 속이. 아, 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나 더 네, 궁금하신 점은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 남양주시 와부 율성리 4471 3번지 그게 지금 저희 아들 건데요. 예. 예, 그린벨트 창고이다 보니 네.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전망이 좀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저희가 와부부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네. 요 물건을 보시고서 너무 이쁘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그렇습니까? 네, 모양도 너무 이쁘고 도로에 네. 좀 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고민이 시청자님 네. 좀 미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아. 아무래도 예, 예. 예, 이게 참 걱정이 돼서요. 어떤 걱정이 특히 많이 되세요? 네. 벌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아, 아니면- 벌금이요. 네네네. 요즘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이슈를 좀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네네. 자, 멀지 않은 곳에 양정역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 양정 역세권 개발이라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앞에 도시 개발이 진행이 돼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동네 안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 소유하셨던 분들이 예. 도시 개발이 되게 되면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아, 그 움직이시게 되면 예, 예. 주변 부동산이 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시청자님? 글쎄, 조금은 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네. 네. 상승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더불어서 밑으로 예. 보시면 또 덕소역이 있습니다. 예. 덕소역도 재개발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네. 그러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또 움직이셔야 될까요? 그대로 계셔야 될까요? 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개발을 네네. 하면 움직여야 돼요. 네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네. 왕수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을 합니다, 시청자님. 아.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 주변으로 네네. 야, 개발이 막 재개발도 해, 도시개발도 해, 3기 신도시 개발도 하다 보니까 예. 아주 그냥 미래가 너무나 밝아요. 한없이 밝아요. 아, 그럼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더불어서 왕숙 신도시 때문에 요즘 이제 뭐 9호선 연장이라든가 별내선 네네. 연장이라든가 네. 이런 교통호재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만약 저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웬만해서는 안 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도 이쁘시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문의 그냥 복댕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면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괜찮겠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시죠? 예. 서울 성동구 네. 송정동 2-6번지. 아, 예. 네. 예. 저희 상가주택인데요. 아, 예. 예. 이거를 자꾸만 팔아라고 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 자꾸 매도를 팔으라고. 해도- 예. 팔으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시청자님. 예. 그 어떤 이유가 있냐면 지금 성동구가 전반적으로 다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아. 전략 정비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네네. 그래서 송정 같은 경우도 뒤에 좀 빠져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동구잖아요. 예. 자, 더불어서 위쪽에 보시면 네. 요 앞에 중랑 네. 물재생센터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건너편에 중랑천 건너편에. 예.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동구 자체가 네임밸류가 붙게 되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송파구가 있는데 송파구에서도 끝자락에 있는 장지라든가 문정동 같은 경우는 네.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송파구 프리미엄이 붙어서 문정동, 장지동도 좋은 영향을 받죠, 시청자님? 아, 그래. 그거랑 이제 잘 똑같이 모르겠습니다.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좋겠어요. 거는요. 네네. 그래서 모든 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네. 이런 현상에서 생각을 하셔서 웬만하면 좀 보유 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조언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네. 질문을 총 두 가지로 좀 주셨는데 첫 번째로 주신 와부 토지는 주변역을 중심으로 좀 어떤 개발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네. 보니까 뭐 재개발이나 3개 신도시 등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앞으로 좀 밝게 보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또 예, 예. 아드님 땅 토지다 보니까 더 고민이 네.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네네. 부분 좀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 하나 성동구 상가주택도 함께 상담을 좀 드렸는데 둘 다 좀 괜찮으셨을까요? 네, 아유,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해지셨어요? 안정이 됩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자,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한번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바로 보시죠.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전망이 궁금합니다. 812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대화동에 위치한 토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일산은 좀 그래도 나름 요즘 많이 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고양시도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요즘에 일산이랑 네. 그리고 이 고양, 이 파주 라인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그만큼 가격 또한 역시 많이 상승을 해서 최근에 팔아버리신 분들, 네. 작년에 파신 분들이 좀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신데 네. 현 상황에서 이제 토지가 예. 좀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 지금 토지가 일산 신도시 옆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이 어찌 보면 이런 지하철 3호선이 개발이 되고 나서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없었는데 많은 일산에 계신 분들은 일산에 계시면서 일산 신도시니까 너무 좋다. 쾌적하게 지어놨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근데 그동안 개발이 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안 오르고 빠지거나 보합되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답답해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산에 GTX 호재가 생기고 K 컬처밸리 일자리가 생기고 더불어서 요 장암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개발이 되면서 일산에서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르게 되면서 야, 이제 때가 왔구나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더불어서 식사동도 뒤쪽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많이 힘들었지만 개발이 되게 되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영향바를 통해서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어야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지하철 3호선 연장 부분에 있어서 운정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파주 운동신도시가 옛날의 운정이 아니구나. 그래서 양주 옥정도 마찬가지고 파주 운정도 그리고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검단, 동탄 1, 2신도시, 판교 라인 부분 모든 부분들이 이런 2기 신도시에 지어졌던 부분들이 전부 다 가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물건은 그렇게 확장이 되어 나가고 개발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신 아주 매력적인 부동산이세요. 그래서 당장 이게 뭐 개발이 돼서 오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안 상황상, 사정상 이런 것들을 좀 소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위치적인 부분이 좋은 부동산들은 가격 상승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3호선 철도 개발 6월에 확정이 되고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청자님은 이 부동산을 걱정거리, 걸림돌이로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내가 앞으로 부동산, 자산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공원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요 주변에 새로운 개발, 도시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개발들이 구역이 또 지정이 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면서 3호선
이 연장 호재, 운전까지 들어가는 호재를 잘 받으셔서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파실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농사를 지으셨으면 좋겠고, 유지를 하시려고 했다면 정말 좋으신 생각이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문자 한번 만나봤는데요. 바로 일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신도시였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그동안은 더뎠다면은 앞으로는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호선 연장도 있고 또 GTX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좀 급하게 마음 먹으시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니까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효성 해링턴 25평 향후 전망 문의합니다. 182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용인시입니다. 이곳에 아파트를 문의 주셨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용인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면서 네. 용인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들어가시면 좀 시골, 좀 촌동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1, 2년 사이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게 되면서 그때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시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영통이랑 망포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통, 망포 자체가 기대는 좀 있었지만 바로 위쪽에 삼성전자가 있는 부분이지만 가격 상승이 좀 안 돼서 좀 많이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망포 아래쪽으로 계속 망포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까지 그리고 더불어서 신동탄, 포레자이가 들어가면서 이 삼성전자 주변에 정말 많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용인이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성역 GTX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성역과 광교신도시의 기운과 삼성의 기운, 그리고 망포의 새로운 기운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용인이 전반적으로 이런 분당선 라인에 있어서 노란색 철도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전부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셨던 분들이 뭐 청명역이 있었냐, 상갈역이 있었냐, 망포역이 있었냐, 영통역이 있었냐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크게 많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개발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인덕원에서 의왕을 거쳐서 지금 영통을 거쳐서 지금 동탄으로 들어가는 동탄 인덕원선에 대한 호재가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물건은 W역세권에 멀지 않은 곳입니다. 멀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이런 동탄 인덕원선에 따른 호재에 있어서 가격 상승이 작년 초중반서부터 많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세대수가 작다, 뭐 타입이 잘 안 빠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건 그분의 생각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 오르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고 취향을 찾으시게 되면 타이밍을 좀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 부동산을 웬만하면 지키셨으면 좋겠고, 이걸 이동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북쪽으로 올라오셔야죠.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거 잘 보유하셨고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지키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은 아무래도 용인 자체가 굉장히 넓은 도시이긴 하지만 문의 주신 기흥구 서천동은 수원이랑도 가깝고 인덕원의 호재도 함께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거든요.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시는데 혹시나 이동을 생각하신다면 북쪽으로 또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고 꼭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전망과 매도 여부 문의합니다. 373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엔 충남 논산에 위치한 토지거든요. 네네. 여기에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논산 하면 훈련소죠. 안 그래도 저도 그 말씀 드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네. 근데 이 논산이 예. 최근에 전국적으로 좀 부동산 바람이 불면서 네. 논산에도 좋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그렇군요. 있으니까 논산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논산에 부동산이 있으신데 우리 시청자님 물건이 논산에서 멀지 않으세요. 어디서? 시청에서 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논산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라든가 LH라든가 이런 보금자리 개발이 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에서
한 몫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 자체적인 부분에선 큰 이슈지만 타 지역 대비해선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논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도 이렇게 1번 도로 사이랑 이렇게 끼어있는 부동산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좀 합시다. 이해관계 홈플러스 주변 있지 않습니까? 시청 바로 밑입니다. 이런 라인에서 사이에 껴있는 부동산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동네 이제 주민분들의 좀 합의라든가 마음이 팍팍 맞아서 우리 빨리 개발해서 우리 도시도 논산시를 좀 더 크게 키워봅시다. 이런 마음이 맞게 되면 개발은 또 빨리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어긋나게 되면 좀 늘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논산시청에서 왼쪽 라인에 있는 이 지역들이 먼저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합의가 되고 나서 진행이 된다면 시청자님 부동산도 역시 그에 따라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보시면 누가 이렇게 또 닦아놨어요. 왜 닦아놨을까요?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농지라고 한다면 뭔 갈아엎고 아니면 뭐 성토를 네. 한다든가 나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토를 하고 깎고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다 닦아놓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뀌기 전에 시청자님처럼 아직 덜 손댄 순수한 애들이 오히려 미래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도로 있고 모양 이쁘니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70년대, 60년대가 아니라 지금은 2020년대입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도로는 많고요. 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선순위가 먼저 개발이 돼야 뒤에 있는 후순위도 좀 개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쨌든 논산에 힐스테이트가 자리가 들어가 있는 건 너무 좋은 거고요.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한마음이 돼서 같이 합심을 해서 좀 서로 좀 잘 됩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되지만 상대방도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좀 말과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하실 때 이 전반적인 논산시의 지역 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순위는 아니지만 후순위 그 사이에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이 개발하는 곳이 먼저 마음이 맞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논산시 자체의 개발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그 옆쪽 개발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좀 개발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경기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토지 전망을 문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195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토지인데 김포시입니다. 네. 김포도 뭐 가치 상승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된 곳이잖아요. 이것도 그럴까요? 네, 지금 김포가 이제 금포가 됐습니다. 네, 금포 어울리네요. 그래서 예. 금포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께서 농사 짓던 분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뭐 신혼부부분들도 행복하시고 네. 그리고 김포에 좀 서울이 좀 돈이 모자라서 김포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이동을 하셨던 분들 또한도 역시 다 같이 지금 행복해지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위치가 지금 바로 북쪽에 김포 한강로 근처에 있으시고 한강이랑 매우 인접하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울 분들은 그리고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강에 대한 로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근처에 부동산이 있으신 건 충분히 기대는 해보실 법 합니다. 그럼 요걸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나가 드리면 일단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오른 지역이 고촌역입니다. 고촌역. 그래서 고촌 같은 경우는 김포나 요 뒤쪽에 뭐 인천 라인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김포 도시철도 라인에서 바로 서울로 들어가기 직전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이 고촌읍에 요 뒤쪽에 힐스테이트 그리고 파밀리에가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당연히 대형 건설사가 개발을 한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행복하시고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공급이 많은 것 같다, 수요가 적은 것 같다, 혼자 생각해서 판단하신 분들은 놓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북쪽에 김포고촌 공공주택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개발 압력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받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세를 받으시면서 지금 창고 운영을 하시거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물건도 이런 농사지를 짓는 물건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때 요 주변에서 향후 2년 안에 좋은 일이 좀 생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뒤쪽에 힐스테이트 리버시티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게 되면 향산지구예요. 향산지구. 그 리버시티가 이제 1, 2단지가 있는데,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랑 좀 멀다, 없다, 뭐 오만 가지 얘기를 하면서 몰랐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르다 보니까 5천이 오르고 7천이 오르고 1억이 오르다 보니까 뒤늦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가서 좋다고 해도 무슨 생각을 하냐? 너무 올랐네. 이렇게 또 금방 식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라고 하는 김포에 이런 일자리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적인 문제에 좀 부딪혀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김포에 계신 분들은 요 시내폴리스가 빨리 진행이 되는 걸 좀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냐 마냐 하는 부분에서의 뒤쪽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앞쪽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고촌과 밀접한 부분, 서울과 가깝고 지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야, 요거 향후 2년 안에 좋은 일이 크게 좀 생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조금 더 즐겁게 농사를 지으시고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천이 가치가 상승이 많이 된 만큼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신 토지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영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실 수 있는 자리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오세훈 재개발 규제 대수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주거정비지수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연평균 2만 6천 가구, 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디어 이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중심으로 공공기획 도입, 그리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인데요.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 이 공공재개발이 좀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과 결이 닮았다는 평가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서울시의 개발과 또 서울 주택 공급을 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지금 정부와 결이 같다고 네.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취지에 있어서 어찌 보면 좀 같은 좀 결로서 국민분들한테 좀 혼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완화 정책이라든가 빠른 개발 속도 정책 속에서 많은 분들한테 그동안 규제와 완화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좀 실망감을 좀 이제는 실망이 아닌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좋은 정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 안정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 공급에 의한 이런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확실한 좀 대책이지 않나. 그래서 당연히 공급이 많게 되면 어느 정도의 좀 가격 안정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축이 많이 몰리게 되면,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보합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세가가 좀 빠진다든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눈앞에 그냥 눈 가리기 아웅식의 정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좀 의지가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술을 해나가는 부분에서
규제가 아닌 좀 완화를 해나가면서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에선 지금 공급이 답이구나. 결론을 좀 방점을 좀 찍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2년 만에 될 게 아니라 2025년까지 매년마다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빠른 공급을 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결의 같은 부분에서 같이 이참에 합심을 해서 기왕 공급할 거 제대로 좀 많이 해서 좀 큰 자본보다는 좀 전 국민분들한테 좀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좀 방향성이 꾸준한 그런 정책이 되길 개인적으로 바람을 가지고 그게 실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국민분들 또한도 역시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좀 체감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인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좀 편안한 보금자리가 하루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주거정비지수제. 주거정비지수제란 노후도와 주민동의 비율 등의 지표를 평가해 일정 지수를 넘어야만 재개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정략적,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 영향으로 2015년 이후 서울 시내에서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한 건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규제 완화로 은어라고 불리는 게 있대요. 빌이라는 이 은어가 있는데요. 노후 빌라들이 좀 많은 지역에 수요자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든다고 합니다. 가장 큰 수요가 있을 법한 곳은 또 어딘지 네. 이런 곳을 좀 투자할 때 반드시 또 유의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썩빌 네. 그리고 반드시 좀 개발을 해야 되지만 개발이 좀 되지 않았던 그렇던 지역들이 좀 많은데 우선 그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역사와 좀 전통이 좀 깊은 지역이 바로 강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일찍이 도시화가 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있던 지역인지라 노후된 주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도 좀 많이 생기고 해 나가는 부분에서 무분별한 또 개발을 막기 위해서 나왔던 게 주거정비 지수제인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인 구역이 이만큼 어느 정도 큰 구역이 좀 지정이 돼야 되는데 노후된 주택들이라든가 주거 정비가 정말 아무리 봐도 여긴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 포함된 곳 안에 신축 빌라가 들어와 있다거나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다거나 리모델링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첩이 되게 되면서 60% 위냐 아래냐 이런 정책적인 즉 이런 숫자로만 표현이 되는 실질적인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개발이 필요한데 동네를 바꿔야 되는데 슬럼화는 계속되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숫자에만 연연하는 것을 이제 빼겠다. 그래서 소방 정비, 소방 도로조차 안 돼 있는 곳들, 특히나 노후된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뭐 40년대에 지었다거나 60년대에 지었다거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문화재랑 좀 거리가 좀 멀다라고 한다면 개선을 한번 해 주어야죠. 그래서 이런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노후도라든가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핀셋 정책인 거죠. 그래서 숫자에만 연연해야 하지 않고 정말 여기는 아무리 봐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역들은 좀 개발을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강북에 계신 분들에서 그동안 좀 해제가 되거나 신축이 좀 많이 증가함으로써 좀 주민분들이 좀 동의가 좀 안 된다든가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셨던 분들에게 좀 이게 기회이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것보단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좀 의견을 내시고 반영을 하셔서 한마음이 되시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낙후된 주거 환경들이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훈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문자와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